아, 언니, 저는 지금 29살인데 회사 다닌 지 5년 됐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필연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의 그 상방과 하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된 거를 갖다가 어쩌라고. 노산인데 어쩌라고 우리 지들이나? 지들이 얘기 낳는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네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여자 인생 조지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겪었던 거 기반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서 제 말이 뭐 절대적이다, 내 말이 뭐 정답이다, 나를 믿고 따라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적재적소에 선택을 잘 해야지 망하지 않는 테크트리를 잘 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 얘기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은 부분 20대 때 정말 예쁘고 젊고 하면은 정말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냥 젊고 아름다다는 이유로 굉장한 편리함을 누리고 편안함, 배려, 어떤 회사에서의 기회 이런 것들이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언니로서 주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남자들로부터의 대시, 관심, 사회에서 선배들이 나 예뻐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그냥 난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걸 받는구나 혹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친절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냐면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렸을 때의 그 미모나 그런 젊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역체감을 느껴요. 갖고 있던 거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아. 그래서 그걸 최대한 잘 누려야 되는 거고. 언니 왜 이렇게 겁주세요. 시한부도 아니고 무슨 뭐 유통기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야. 이거 리얼이야. 20대부터 3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는 그게 먹혀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30대부터는 정말 100% 능력으로만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 외모 프리미엄을 그냥 누리지만 마시고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나는 솔로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출연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많은 걸 알려주거든요. 뭐냐? 예쁘면 인생 좀 편하기 때문에 남들이 노력할 시간에 노력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게 나는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영원무궁한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딱 1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딱 준비를 싹 해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20대 프리미엄을 정말 많이 누렸던 친구들은 우울해 하더라고요. 나 얼굴 달라졌어. 팔자주름 생겼어. 나 안 그랬는데. 나 원래 번호 많이 따이고, 나 인기 많았는데. 나 잘 나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거는, 딱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요. 젊고 예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인생을 지금 편하게 한다고 해서 타성에 젖지 말자. 라고 언니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테크트리를 잘못 타버리면 편하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버리잖아? 그럼 힘든 거 못하고 내 내실을 못 다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거 한 분야에서 발을 담아서 쭉 노력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내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쁘고 편하고 뭐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내실을 다지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상방이랑 하방을 계산을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도 있는 몸이잖아요. 우리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부분이지만 난 비혼주의자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난 비혼주의자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의 그 상방과 하방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대 때는 그때는 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면서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그 여성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됐어.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과 그런 것들이 되게 병행되기가 힘들었어. 애기 키우는 거랑 그렇게 병행되는 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고, 다수의 여성분들이 저희 어머니 세대인 70년대, 60년대 혹은 50년대 분들은 다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21세기 지금 우리네 세대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애기 키우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니즈가 없어. 나는 일단은 커리어적으로 정점 찍고 싶어. 우리 삼촌들도 그렇고 우리 친척들도 다 회사에서 높은 직급까지 가셨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어. 하면은 회사 들어가서 공채로 들어가서 그냥 트랙을 타는 거고, 그 안에서 임원을 달 수도 있는 거고요. 임원 단 사람들 중에 애기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진짜 정말 많지는 않아서 그 선택을 했을 때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는 게 늦어지고 그렇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뭐 노산이다 어쩌다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여성들의 선택인 거고,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회사 들어가서 그냥 커리어 쌓는 게 좋아서 그렇게 됐다가 결론적으로 아이를 좀 늦게 낳게 된 건데, 그거를 비난하는 거는 사회구조상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어쩌라고. 노산인데 어쩌라고 우리 지들이나? 지들이 애기 낳는 거야? 아니잖아. 하방은 뭐다?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고, 나이 좀 들어서 애기 나면은 몸 회복도 잘 안 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는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그냥 병행을 편안하게 하고 싶고, 회사라는 거를 너무 그렇게 목매달지 않고 나는 가정이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병가 뭐 1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나면은 첫째 또 육아휴직 쓰고, 또 둘째 나면은 또 둘째 육아휴직 쓸 수 있고, 이걸 연달아서 쓰시는 분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뭐 저만 병가 쓰고 뭐하고 하면은 회사를 뭐 4년 정도 쭉 쉬고 나는 이 아이 키우는데 전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구조가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 공무원 쪽은 그게 가능하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박봉이야. 계열받아. 개 같은 거. 돈도 쥐꼬리만큼 주고 진짜 현타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딱 선택을 했을 때 공무원은 무조건 상방이 낮죠. 왜냐면은 연봉이 낮으니까 상방이 낮은 걸 알고 들어가야 되고, 하방도 높다. 그러니까 상방은 낮은데 그 대신에 하방이 높아. 그러니까 밑으로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뭐 아이 키우는데 잡음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재테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경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모든 선택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보고 들어가라는 그런 거예요. 이 안에서 언니는 어땠냐면,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놓고 그거에 단점, 그거에 이거 안 좋은데? 이거 포기. 그리고 다른 거 해. 근데 다른 거에는 뭐 장점, 단점 없냐고요. 어렸을 때는 과실만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그 과실만 쏙 빼먹고 쓴 거는 퇴! 이렇게 했던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이 들어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단점도 내가 품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을 하면은 뭐 가난하게 힘들게 산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결정사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겁나 건물주의 땅 부자였어. 근데 그분이 재테크를 겁나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뭐예요.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공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저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뭐 창업을 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간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좀 편안하게, 지금 아이는 없지만 저는 이게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제가 스스로 1인 기업가로 편하게 일을 제 스스로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거고, 내 선택은 자유가 있지만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뭔가 정할 때 그것까지 같이 세트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축복이잖아요. 단순히 그런 것들을 나의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언젠간 어느 갈래에는 갈라진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봤어요. 이어서 갈게요. 회피입니다. 회피. 여자 인생이 꼬이는 것들이 회피에서 벌어집니다. 회피 뭐예요? 그냥 싫어, 저리 가. 뭔가를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를 피한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또 튀어나와요. 내가 느꼈어. 고등학교 때 진짜 수포자였거든요? 술이 안 보는 그 학교만 정시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었어. 근데 세상에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그 미분적분을 배워야 될 때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통계 하려면 또 수학도 알아야지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저희 형부가 공대여가지고 형부한테 그거를 다 과외받고 나중에 그렇게 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게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예시긴 한데,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인생에 있어서 수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거 있죠. 뭐, 근태, 지각 안 하기, 그리고 태도, 인사 잘하기 이런 것들이 회사 생활에 안 맞는다고 느낀 게 그냥 출퇴근하는 거 힘들어서 혹은 맨날 지각하고 막 그래서 그러면 뭐야? 그건 내 태도의 문제고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게 회피 상태인 건데 그렇게 계속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할라 그러고 미룰라 그러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다 받아요. 지각비라는 형태로 나중에 다 받아. 그런 것도 있어. 저는 뭔가 계속해서 꿈꾸는 걸 좋아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자격증 공부하고 나는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기저에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난 너네와 달라. 나는 너네보다 탁월해. 난 땡땡 지망생이야. 여러분, 지망생이 뭐예요? 지망생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한 거야. 난 건물주 지망생이야. 그럼 뭐예요? 건물주 아니잖아.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스터디하고 자기 개발한 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겠지만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미래를 대비하려고 더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는 회피였다. 지금 우선 당장 이게 힘드니까 회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일이나 잘하지. 그렇게 회피를 해서 이거 벌리고 저거 벌리고 지망생 타이틀에 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30대 중반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꿈꾸고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를 파고 보니까 그냥 개 같아서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였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제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결과로 얘기하지 나 이거 할 거야. 응? 나 이거 지금 준비 중이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왠 줄 알아? 그건 안 한 거야. 결과가 없으면 안 한 거고 나는 뭔가가 하기 싫을 때 그걸 안 하고 딴 거를 막 몰입해서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안 좋겠구나.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부딪혀야 되는 거고 내가 뭔가가 극도로 싫거나 피하고만 싶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이거를 왜 피하고 싶지? 나 이거 자신 없나? 나 이거 싫어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우선 당장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 똥찬데도 만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회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학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랑 헤어지고 힘든 거는 길어봤자 3개월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거, 나의 성장을 막는 거, 그리고 아네스 언니가 말했지. 뭔가 선택을 할 때 1년 후에 내가 후회를 하거나 내 딸한테 이거를 장려할 수 없는 거면은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끊어내야 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회피하게 만드는 것로부터 잘라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제가 많이 피본 건데 남이 좋다는 거 따라하는 거. 그거 진짜 인생 개 망합니다. 이게
진짜 꼬여도 단단히 꼬이게 돼, 인생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이건 공통이기도 한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밥 굶어도 하고 싶은 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결국에는 남이 좋다는 거, 남이 뭘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해야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다? 나 회사 다닐 때 감정평가사 준비 1년 반 했던 거 얘기했나요? 감정평가사가 뭐 전문직이고, 그리고 그게 증 하나 있으면 오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거를 준비를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1%라도 내가 붙지가 않으면 내가 결혼도 못하고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걸 왜 선택을 했냐면 사람들이 좋다 그래서,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이거 전도 유망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랑 그렇게 적성이 그게 맞지가 않고 굳이 4년, 5년을 태워가면서 그렇게 내가 열정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지를 그때 조금 더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유튜브를 할까 감정평가사를 할까 그 두 개 중에서 골랐던 거였어요. 그때가 2019년도였나? 2018년도였나 그랬는데, 그때 막 유튜브 붐이 일어서 회사에서도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친구랑 같이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차라리 유튜브를 했으면 언니는 100만이었다는 거야. 알죠? 여러분들 내 저력 알지? 100만 싹 가능이야. 5년 정도면.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베이스로 움직여야지, 뭐 전도 유망하다더라, 남들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라고 해서 선택을 하면은 내 꼴 나는 거야. 내 꼴 나는 거야. 그 5년 버리고 지금 2025년도에 막차 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느낀 게,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에 고정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막 두렵거나 내가 이걸 했을 때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보다는 그냥 내 얘기를 해서 같이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의 그냥 나만의 유튜브 카톡이 생긴 느낌이야. 단톡방이 새로 생긴 느낌이랄까? 그래서 야야야야, 야 오늘 개웃긴 거 있는데 야야 말해줄게. 그러면 밑에 친구들이 크크크 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유명해지지 않고 돈이 안 벌리더라도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유튜브는 평생 해도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소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돈을 뭐 아껴 써라, 시드머니를 모아라, 뭐 어쩐다 저쩐다 막 하는데, 저는 이 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시기 적절하게는 나를 성장하는 그런 요소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아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은 나는 조금 추천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사람이 인생의 한 시기적으로는 20대 때라고 하죠? 20대 때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한지, 내가 뭘 먹어야지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10대 때는 집이 여유로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내 원도 한도 없이 그렇게 돈을 쓰거나 내가 원하는 거 사거나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돈에 대해서 좀 집착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분들이 돈 하면서 막 되게 막 아끼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펑펑 쓰는 형태로 가거나 막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아끼고 이렇게 살고 있다. 만약에 돈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은 진짜 70만 원은 모으고 30만 원은 그냥 생활비 쓰고 나는 거의 월급의 70%를 모으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너무 잘하셨고 한데, 여기서 언니 저는 지금 29살인데 회사 다닌 지 5년 됐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 쓴 돈이 헛되지 않게 어떻다?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만약에 이미 내가 써버렸잖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캄프락치 하냐면, 내가 만약에 가방에 돈을 겁나 썼어. 그럼 뭐야? 내가 가방을 잘 셀렉하는 방법, 가방 브랜드, 그리고 감도 높은 브랜드 어떤 건지,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뭔지, 그런 눈이 생겼을 거 아니야.
뭔가 옷이나 가방에 돈 쓰는 애들은 달라요. 뭔가 그 예쁘고 좀 핫한 브랜드 잘 알고 하거든요. 그럼 필이 뭐다? 내가 그거에 돈을 썼으니까 돈을 안 쓴 친구들보다는 내가 취향 혹은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 안목을 5천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그 돈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안목 사는데 5천을 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말하잖아. 생산자가 돼야 된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해가지고 지금 이거 5천만 원 가방 사는데 쓴 우리 선생님들보다 조금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지. 생산자로서. 아시겠죠? 내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주는 그런 서비스에 드는 비용 있죠. 택시라든지, 배달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요즘 막 그 청소대행, 미소 서비스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쓸 깜냥이 아니다. 그런 거 말고, 내가 경험에 쓰는 거, 내 취향을 디깅하는데, 디벨롭하는데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두 팔 벌려서 나중에 이게 어딘가에는 쓸 때가 있어.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콘텐츠 발행할 때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내가 배달의 민족 VIP다? 회피랑도 같은 건데, 내가 고생하기 싫어서 하는 그런 지불. 내가 돈을 쓰는데 고생하기 싫고 귀찮은 거 해결을 그렇게 돈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 생산자로서 어떤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줄 결론은요. 돈은 써도 돼! 근데 남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7번째는 태도예요. 태도가 뭐냐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 그리고 잘못된 실수를 하는 거, 어떤 사람과 틀어지는 거, 회사에서 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태도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입장일 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뭔가 일꾼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일을 할 때, 어쨌든 나보다 위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손이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고맙다, 미안하다,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런 스탠스를 가져가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태도를 갖잖아?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회를 오히려 더 줄 거예요. 네, 그런 태도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쓰리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뭔가 일을 함에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저는 물어봤어요. 왜 나를 선택을 했느냐? 왜 나하고 함께 하자고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상대 측에서 저한테 뭔가 일거리를 주거나 일 소개시켜준 분들이 다 그랬어요. 너는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만들어내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될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를 이루는 요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꾸준한 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돌이켜봤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꾸준하게 뭔가를 작은 거라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꾸준함이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내가 꾸준함의 힘을 그냥 무시하고 조금 했다가 별로네 퇴사, 이거 조금 했다가 별로네 퇴사, 이거 내일 배움 카드로 배워봤는데 별로네 막 그만둬, 배우다가 그만둬, 찍먹을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 할 때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는 진짜 큰 자산이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의 평판을 평가할 때 이 녀석은 아주 괜찮은 녀석이야 라고 평가되는 게 꾸준함, 성실함인 거죠. 그 성실함이 여러분들의 밥벌이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불공평하죠. 막 진짜 그지 같은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한데, 그거를 겉으로 굳이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개 같은 거 도망가야겠다, 런해야겠다 라고 하는 외부적인 거에 느끼는 거는 혼자 담아두고, 왜냐 우리 어른이니까 혼자 담아두고 내가 조용히 이직을 준비를 하고 조용히 내 거를 준비하고
한 생각해보면은 좀 구설수나 이런 게 없지 않았던 게, 생각해보면 내가 항상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걸 계속 밝혔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이직하고 싶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데 제가 계속 그 네일 배움 카드로 계속 학원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같은 동료 입장에서는 그게 건강한 자극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새끼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하게 뭔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웬만하면 혼자 알고 있자. 결과로 보여주자. 이거 과정에 대해서는 공유하면은 누가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느꼈던 거 얘기를 해보았고, 요런 테크트리만 타면 인생이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했기 때문에 쉬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고, 내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죽어도 회사 귀신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가 생겨서 뭐 결혼을 하게 됐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애초에 나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선택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내가 언제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항상 마인드 컨트롤하고 항상 마인드 세팅을 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탄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얘기니까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뭐 생각나는 일이 있거나 재밌는 일화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